지금부터 스텝 2 문제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육면체의 건널비가 150제곱센티미터일 때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그죠? 정육면체면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한번 해보자. 그때 여기 면 하나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A 곱하기 A 해가지고 A 제곱이 되죠? 근데 육면체다 보니까 면이 6개가 있어요. 그러면 건널비를 우리는 6a제곱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 건널비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50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양변에 6으로 나누어 주자. 그럼 a제곱이 얼마가 나오냐면 25가 나와요. 어떤 것을 제곱해가지고 25가 나왔대. 그 a의 값이 얼마냐면 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때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세요. 그 모서리의 길이를 a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5cm 이렇게 모서리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2번 문제 보면은 원기둥이 2개가 있네요. 그쵸? 그러면 건널비를 구해볼게요. 건널비를 구할 때, 자, 첫 번째, 요 밑면이 있을 거예요. 요거를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자, 그리고 두 번째, 요게 중요한데, 여기 위에도 밑면 하나가 있죠?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도너츠 모양이 있어요. 도너츠 모양. 이 두 개를 합하면 1번이랑 어떨 것 같아? 같겠죠? 이해돼요? 여기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이렇게 밑넓이가 하나 있고요. 또 도너츠 모양의 밑넓이가 하나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이 두 개를 합하면은 1번 넓이랑 어떨 것 같아요? 같겠죠?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번을 구해서 몇 배를 하면 되는 거야? 2배를 하면은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한 번에 구할 수가 있어요. 1번을 구해서 몇 배를 하겠다? 2배를 하겠다. 돼요? 자, 그 다음 옆면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옆면이 몇 개가 있냐면 2개가 있어요. 첫 번째 옆면, 이거를 2번이라고 할게요. 두 번째 옆면, 이거를 3번이라고 할게요. 옆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를 총 몇 번 해야 하냐면 2번 해야 합니다. 오케이?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식, 밑넓이를 구해볼게요. 밑넓이는 반지름을 알아야 하는데 그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냐면 위에서의 반지름과 여기 쪼가리 길이 더하면 4가 되겠네. 그래서 4제곱 파이, 이것을 우리는 밑넓이라고 합니다. 몇 배? 그리고 2배를 하겠다.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32파이 이렇게 한 개가 나와요. 두 번째 옆넓이를 구해보면요. 밑면의 둘레를 알아야 해요. 밑면의 둘레라고 한다면 이렇게 조그만한 원기둥의 밑면을 말하는 거죠. 반지름의 길이가 2이니까 둘레는 4파이 곱하기 높이를 해야 돼요. 그 높이의 값이 3입니다. 그럼 12파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세 번째 옆면의 넓이, 밑면의 둘레를 알아야 해요.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4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8파이, 이게 원주 밑면의 둘레가 될 거고요. 높이가 얼마입니까? 3이에요. 그래서 3. 그럼 24파이 이렇게 나오겠다. 요 세 개를 어떻게 더해줘야겠죠? 다 더하면 1번 곱하기 2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 그럼 68파이,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답이 나올 것 같아요. 3번 해보도록 하죠. 밑면이 정사각형이고 높이가 8인 사각기둥이라고 했어요. 밑면이 정사각형 그러면서 기둥이라고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높이가 8이라고 했기 때문에 높이가 8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부피가 128. 자, 부피를 보통 V라고 합니다. 128 이렇게 나왔다. 그때 건널비를 구해주세요 라고 나왔어. 우리는 부피를 어떻게 구해? 자,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로서 구할 수 있죠. 그쵸? 그런데 부피가 나와 있어 128로. 그리고 높이가 나와 있어 8로. 그래서 밑면의 넓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밑면의 넓이라고 한다면 128을 8로 나누면 되겠네. 16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밑면의 넓이가 16이로군. 그러면 정사각형의 넓이가 16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가 얼마라는 걸 유추할 수 있냐면 4라는 거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이때 건널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자, 건널비를 구하기 위해서 밑넓이를 몇 배 해요? 2배 해요. 그리고 옆넓이를 더한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밑넓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그쵸? 그래서 밑넓이를 16으로 대체할 수 있고요. 옆넓이를 여기서 구해줘야 되는데 옆넓이는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라고 배웠죠. 그럼 밑면의 둘레가 얼마가 나오냐면 4가 4개 있으니까 4 곱하기 4, 16 이게 밑면의 둘레겠죠. 자, 여기서 곱하기 높이를 해야 되는데 그 높이의 값이 8이에요. 이게 밑면의 2배, 거기에 옆면의 넓이까지 이렇게 더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겉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요거 는으로 고칠게요. 그러면 32 플러스 16 곱하기 8이에요. 그럼 128이 나와요. 이렇게 더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160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160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답을 내면 되겠다. 자, 지금까지는 문제가 꽤 쉬웠어요. 여기서부터 조금 응용이 되니까 집중 잘 할 수 있도록 해보죠. 4번 봤더니 오른쪽 그림은 밑면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기둥을 비스듬하게 잘랐어요. 그러면 봐봐. 비스듬하게 잘려나간 여기 점과 여기 점이 있어요. 그 점으로 이렇게 단면을 잘라요. 단면을 하나 자르면은 이 밑에는 하나의 원기둥이 나오게 돼요. 그쵸? 이렇게 원기둥이 나와요. 근데 위에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자, 위에 있는 모습을 여기다가 다시 그려볼게. 원래는 이렇게 원기둥이 있었다. 원래 이렇게 원기둥이 있었는데 어떻게 잘려나갔냐면 여기서 이렇게 잘려나간 거야. 그러면 잘려나간 이 도형과 밑에 남아있는 도형의 부피가 서로 어떨까요? 같겠죠. 정확하게 반으로 잘라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우리는 이렇게 온전한 원기둥의 부피를 V1, 이렇게 잘려나간 원기둥의 부피를 V2라고 해놓고 V1과 V2를 구해서 뭐 하면 돼? 더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해볼게요. 첫 번째, 온전한 원기둥의 부피예요. 밑넓이를 먼저 구하죠. 반지름의 길이가 2야. 그렇기 때문에 4파이. 이게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알면 돼요. 그 높이가 얼마냐면 6이죠. 6. 그럼 24파이 이렇게 첫 번째 부피가 나와요. 두 번째 부피를 구해보도록 하죠. 두 번째 부피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원이었냐면 2인 원이 밑넓이였어요. 그럼 4파이 곱하기 요 높이가 얼마로 나와 있냐면 봐요. 이 꼭대기에서부터 끝까지의 길이가 10이었어. 그쵸? 그런데 잘려나간 여기까지의 높이가 6이란 말이지. 그렇다면 위에 남아있는 부분의 길이는 4cm였을 거야. 그래서 높이를 4라고 봐야 되겠네.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근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지. 지금 구한 게 원기둥의 완전체 부피예요. 우리는 몇 배를 해야 된다? 곱하기 2분의 1. 절반의 부피를 구해야 된다. 맞아요? 그럼 16파이 곱하기 2분의 1을 하니까 몇 파이가 나오냐면 8파이가 나와요. 이게 첫 번째 부피고 얘가 두 번째 부피니까 이 두 개를 더하면 우리가 원하는 입체 도형의 부피가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24파이 플러스 8파이 해가지고 32파이 이렇게 나오면 될 거예요. 단위는 당연히 부피니까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5번 문제 보도록 하죠. 지금 문제들이 조금씩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냥 응용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하나씩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죠. 지금 보면은 지름의 길이가 10cm인 반원과 직각삼각형 ABC를 붙여놓은 평면도형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도형의 전개도예요. 그때 입체도형에 대하여 겉넓이 구하시고요. 부피 구하세요 라고 나왔어요. 겉넓이는 전개도니까 좀 쉽게 구할 수 있어. 밑면의 둘레가 곧 옆면의 가로의 길이와 같아요. 그럼 봅시다. 여기가 8cm, 여기가 6cm.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도대체 뭐냐라는 건데 이 반원이 있죠? 위에 반원이 있는데 그 반원의 둘레의 길이가 이 길이랑 서로 어떻게 써요? 같겠죠? 왜냐? 밑면의 둘레가 옆면의 넓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냐면 지름이 10이기 때문에 반지름 길이는 5인 원주의 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원주가 10파이니까 여기서 절반. 이해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옆넓이를 구해보도록 하죠. 옆넓이는 밑면의 둘레, 즉 가로의 길이 8 더하기 6 더하기 계산하면은 5파이죠. 곱하기 높이 5가 되겠네. 그러면 이러한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오는데 그 직사각형의 넓이가 곧 이 입체도형의 옆넓이가 되겠다. 14 더하기 5파이 곱하기 5예요. 그럼 이게 분배가 되겠죠? 분배가 되면 70 플러스 25파이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밑면의 넓이를 구할 건데요. 밑면의 넓이는 삼각형의 넓이와 반원의 넓이를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하면 되겠죠? 자, 삼각형의 넓이부터 구할게요. 가로의 길이 8, 세로의 길이 6 곱하기 2분의 1. 이게 삼각형의 넓이고요. 플러스 반지름 길이가 5인 원의 넓이 5제곱파이. 거기에 몇 배? 2분의 1배. 왜냐? 반원의 넓이잖아. 그쵸? 완전체 원의 넓이가 아니고요. 반원의 넓이에요. 그러면 24 플러스 25, 2분의 25파이. 이게 밑면의 넓이에요. 근데 밑면의 넓이에 몇 배가 필요해요? 우리는 2배가 필요해. 밑면의 넓이에 2배가 필요하다. 그럼 24의 2배가 48 플러스 2분의 25파이에다가 2를 곱하면 25파이만 나오겠죠? 그래서 이 밑면의 넓이 2배에다가 옆넓이를 더하면 우리가 원하는 겉넓이가 나온다. 자, 70과 48을 더하면 118 플러스 25파이와 25파이를 더하면 50파이. 이렇게 따로따로 써줘야 되고요. 당연히 겉넓이니까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부피는 너무 쉬워요. 그쵸?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고 했잖아. 우리가 밑넓이를 이렇게 잘 구했죠. 그리고 높이가 5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피는 밑넓이 24 플러스 2분의 25파이에서 높이 얼마를 곱해요? 5를 곱하면 이게 부피가 되겠다. 5가 분배가 되어 120 플러스 분배가 되어 2분의 125파이. 단위는 어떻게 돼요? 세제곱센티미터. 6번 문제 보도록 하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입체도형 겉넓이와 부피를 차례대로 구하세요. 오른쪽 입체도형의 겉넓이와 부피를 차례대로 구하세요 라고 나왔어요. 겉넓이부터 구하죠. 여기 밑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게 마치 전체 부채꼴의 넓이에서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뭐 했냐면 뺀 것 같습니다. 뺀 것 같아. 전체 부채꼴의 넓이를 먼저 구해보죠. 전체 부채꼴의 넓이는 반지름 길이가 얼마냐면 6입니다. 그러면 6제곱파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120도. 이게 큰 부채꼴의 넓이라는 거죠. 거기서 뺍니다. 작은 부채꼴의 넓이. 작은 부채꼴은 반지름이 얼마냐면요. 3이에요. 그러면서 중심각은 똑같이 120도가 되겠죠? 이해돼요? 그러면 3의 제곱파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120 이렇게 하면은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빼겠다라는 뜻이고요. 계산해보죠. 마이너스 3, 3은 9, 3파이. 그래서 몇 파이가 나오냐면 9파이가 나와요. 이게 밑넓이죠. 그 밑넓이의 2배 하면 18파이가 나올 거고요. 이제 옆넓이를 구하도록 하죠. 옆넓이는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라고 했어요. 밑면의 둘레라고 한다면 큰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작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3cm, 3cm 이렇게 더해야 밑면의 둘레가 나와요. 큰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반지름 길이가 6인 부채꼴이니까 12파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120 이게 큰 부채꼴의 호의 길이 더하기 작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반지름이 3인 부채꼴이죠. 6파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120 거기에다가 우리는 3cm 더하기 3cm까지 이것을 우리는 밑면의 둘레라고 할 수 있어요. 곱하기 높이를 곱하면 옆넓이가 나와요. 정리를 내가 할게요. 4파이 2파이 6 곱하기 10이죠. 이렇게 더하면 몇 파이? 6파이. 즉 60파이 플러스 60이 돼요. 60파이 플러스 60 이게 옆넓이가 되겠다. 그러면 밑면의 2배 더하기 옆넓이 이것을 우리는 겉넓이라고 하고요.
건널비를 구해보죠. 18파이하고 60파이랑 더하면 78파이. 여기 있네요. 78파이. 그리고 플러스 60은 둘이 똑같죠. 그러면 3번 또는 4번이겠네. 이제 간단한 부피를 구해보도록 하죠. 부피는 너무 쉽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밑넓이를 우리가 여기에 잘 구해놨어요. 그럼 밑넓이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10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몇 파이가 나오냐면 90파이. 이걸 우리는 부피라고 하겠다. 90파이 여기 있죠? 그래서 답은 3번. 7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뿔이 있는데 건널비가 원뿔의 건널비로군 39파이가 나왔어. 이 원뿔의 모선의 길이 구해주세요. 이 모선의 길이 요걸 말하는 거죠. 전개합니다. 이런 전개도가 나왔을 거고 반지름 길이가 3인 원이 밑면이에요. 그러면 밑면의 넓이를 먼저 구하죠. 밑면의 넓이가 몇 파이냐면 339, 9파이 이렇게 나오네요. 전체 건널비가 39파이이기 때문에 39파이에서 밑넓이인 9파이를 빼면은 몇 파이가 남니? 30파이가 남죠. 그 30파이가 이 부채꼴의 넓이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옆면의 넓이였겠죠. 우리가 원하는 이 모선의 길이가 뭐냐면요, 이 부채꼴의 반지름 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요 밑면의 둘레, 원의 둘레의 길이가 호의 길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호의 길이를 먼저 6파이로 구해주고요. 넓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L이라는 공식을 알고 있죠.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R,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곱하기 L, 6파이로 나왔죠. 그것을 우리는 건널비처럼 보이는 옆넓이 30파이, 이게 얼마냐면 30파이 이렇게 나올 거야 라는 거죠. 2가 약분되면 여기가 3, 파이가 약분이 되죠. 3으로 약분을 하면은 따라서 R 값이 얼마가 나와요? 10이 나오죠. 이걸 우리는 모선의 길이라고 합니다. 단위가 뭐죠? 센티미터. 그쵸? 그래서 답은 10cm. 8번 문제를 보면요. 부피가 216세제곱센티미터인 정육면체 모양의 나무 토막이에요. 부피가 216이야. 216이란 6 곱하기 6 곱하기 6이 216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가 6이었구나 라는 거를 바로 눈치를 채면은 좋겠지만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모서리의 중점을 지나가는 평면으로 잘 때 생기는 두 나무 토막 중 작은 것의 부피는 이 중점을 연결하고 이렇게 잘려나간 나무 토막의 부피를 원하고 있어요. 이 빨간 나무 토막의 부피를 원하고 있다고? 그러면 밑넓이를 내가 뭘로 보라 그랬어? 여기 위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 이걸 밑넓이라고 보자 라고 했었죠. 왜냐면 이 친구는 삼각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중점을 연결했기 때문에 모선의 길이, 선분의 길이 6의 절반 길이가 얼마냐면 3cm잖아. 그쵸? 그래서 3cm 곱하기 3cm 곱하기 2분의 1을 합시다. 이게 뭐냐면 저 삼각뿔의 밑넓이가 될 거예요. 얘가 얼마냐면 2분의 9가 나오죠? 그 부피를 구합시다.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을 하면 되겠죠? 아니, 왜 높이가 3cm예요? 라고 한다면 이게 높이가 되겠죠? 똑같이 이 변을 절반으로 쪼갰기 때문에 6cm의 절반인 3이 높이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분의 9 곱하기 이게 밑넓이 높이 3 곱하기 뿔이기 때문에 3분의 1까지 해야 부피가 나와요. 그럼 2분의 9가 되겠다. 밑넓이하고 부피가 지금 같은 거죠. 그렇지만 단위가 달라요. 밑넓이는 제곱센치고요. 부피는 세제곱센치니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2분의 9 세제곱센티미터. 이게 작은 것의 부피겠죠. 9번 문제를 보면요. 오른쪽 그림에서 사각형 ABCD는 한 변의 길이가 18인 정사각형이에요. AEEF, AF를 접는 선으로 해가지고 접었을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의 부피는, 얘를 접었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를 알면 참 좋을 텐데 아예 그냥 그려볼게요. 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즉 F2가 어디에 있는 점이냐면 F2가 요 선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F2 이렇게. 그리고 C점 있죠? C가 여기 있는 겁니다. C가. 이해돼요? AD와 AB가 이쪽으로 모인 거예요. 여기가 A입니다.
즉 C이자 D이자 B가 되는 거예요. 요 점 하나가. 그러면 저번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구나 라는 것만 알고 있다면 얘는 삼각뿔이구나 라는 거를 얼마든지 유추가 가능해요. 그리고 요 노랭이 길이랑 똑같으니까 높이가 18인 삼각뿔이구나 라는 거를 말할 수 있어야 하고요. 길이가 전체 18의 절반이기 때문에 이만큼 길이는 9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도 9 이렇게 직각삼각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밑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9 곱하기 9 곱하기 2분의 1 이러면 밑넓이가 나오죠. 2분의 81 제곱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부피를 구해볼까? 부피를 보통 V라고 많이 합니다. 자, 밑넓이 2분의 81 곱하기 높이가 얼마냐면 18. 자, 곱하기 3분의 1까지 해야 된다. 왜냐? 뿔이잖아, 뿔. 그러면 243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걸 우리는 부피라고 합니다. 주관식이 아니었군. 자, 3번 이렇게 답이 보이네요. 10번 문제 보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각삼각형 ABC를 AC하고 BC를 각각 회전축으로 해서 1회전을 시켰다. AC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얘를 기준으로 회전을 하면 요렇게 이러한 단면이 보이게 될 거야. 이렇게 원뿔이 하나 나오게 되겠죠. 이 부피는 밑넓이가 6 곱하기 파이 알제곱이죠. 이게 밑넓이 반지름 곱하기 파이 곱하기 높이 8 곱하기 3분의 1까지 해야지 부피가 나옵니다. 이 부피를 V1이라고 할게요. 부피를 V라고 많이 한다고 그랬죠. 자, 두 번째는 BC를 회전축으로 요렇게 돌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회전하겠죠? 앞으로 회전을 할 거야. 그러면 단면의 모양이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밑면이 될 거야. 반지름 길이가 얼마인 밑면? 8인, 그쵸? 그럼 그걸 V2라고 한번 해볼게. 8 곱하기 파이. 얘가 밑넓이죠? 높이를 뭘로 봐야 해? 6으로 봐야 하죠. 곱하기 3분의 1까지. 왜냐? 뿔이니까. 계산을 해보죠. 여기에서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을 할게요. 여기 8이 있죠. 여기 3분의 1이 있고 여기 3분의 1이 있고 여기가 8이 있죠. 똑같이 곱하는 것들을 쭉 밑줄을 쳐보는 거예요. 6도 있고 6도 있고 이해돼? 즉 6파이 곱하기 8 곱하기 3분의 1 8 곱하기 파이 곱하기 6 곱하기 3분의 1 이게 서로 똑같이 곱하고 있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B를 구하는 거니까 남아있는 수 여기가 6이고요. 여기가 8이에요. 6대 8, 즉 3대 4가 남은 수의 B, 요게 부피의 B가 될 겁니다. 그런데 모를 수도 있으니 계산을 해보면요. 3 약분하면 여기가 2, 12파이 곱하기 8, 그래서 96파이가 나올 거고요. 두 번째 약분하면 2, 88에 64, 그럼 128파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96대 128이죠. B는 내 마음대로 약분이 가능합니다. 그쵸? 그러면은 32로 약분을 하면 몇 대 몇이 나와? 진짜로 3대 4가 나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10번까지 풀어보고 그 이후의 문제들은 따로 다시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내가 푼 거잖아. 그쵸? 다시 혼자 힘으로 풀어볼 수 있도록 해봅시다. 오늘 10개만 정확하게 알고 갑시다. 알겠어요? 주말 동안에 나머지 문제들 숙제로 나가게 되겠죠? 그쵸? 해보도록 하죠.